인증 신청 절차는 좀 간략한 부분이긴 합니다. 첫 번째로 저희는 연 2회 신청이 가능하죠. 하반기 7월에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이제 인증을 받은 기간의 경우에는 변경 인증을 통해서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신데 이제 신규 인증의 경우니까 7월에 이제 잘 준비하셔서 신청 기간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행 계획들 자세하게 보고 싶으시면 공고에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칙은 저희 시스템을 통한 신청만 가능합니다. 메일이나 우편 등으로 제출해 주시는 것은 좀 불가하고요. 제출 자료에 대한 책임이 검사 기관에게 있기 때문에 근데 생각보다 잘못 제출해 주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희가 보완 제출이 있기 때문에 그때 충분히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그때도 이제 보완이 안 되면 반려되기 때문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한 7월 8일부터 7월 19일까지입니다. 오후 5시에 이제 마감이 되기 때문에 숙지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 자료가 제출이 되면 저희 쪽에서 한번 빠르게 자료가 미비한 것들, 빠진 내용들이 있는 것들 빠르게 이제 한번 검토해서 보완 요청을 드립니다. 그 30일 정도 안에 보완 자료들 점검하시고 추가하셔서 저희 쪽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제출한 그 날짜로 접수 처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접수가 완료가 되면 신청 자료를 바꾸거나 그런 건 불가능하거든요. 잘 유의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그 접수된 기간을 대상으로 서류평가가 진행이 되고 서류평가 통과 기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절차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종합 결과가 통보가 되면 이의 신청은 통보일로부터 7일, 보완 제출은 통보일로부터 2주 이내에 제출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모든 결과 다 자료가 취합이 되면 재심사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에 따라서 최종 결과가 통보될 예정입니다. 12월 중순을 예정하고 있지만 12월 말 정도에 최종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회원 가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려면은 바로 검색하면 저희 기관이 아직 안 떠서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페이지에서 사용기간 가입 먼저 해주시고요. 네, 사용기간 가입하실 때에는 저희가 목적 3, 목적 4에 신고 완료된 유전자 검사 기간이 가입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신고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이제 먼저 검토하시고 저희 쪽에 문의하시고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다만 아직 수리 중이다, 이제 완료되지는 않았다라고 하신 경우에는 일단 신청을 해주시면 신청 승인은 해드리고 다만 인증 신청 전까지는 이제 변경 인증 신고를 다 득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입력 정보는 기관 정보들이고요. 담당자 정보가 기재가 됩니다. 수수료 증빙 방법도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이 담당자 정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모든 이제 통보 내용들이나 안내 문구가 이 담당자 메일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담당자가 변경되신다면 바로바로 저희 쪽에 변경 요청을 해주시면 승인 처리하고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같은 경우는 기관별로 한 개입니다. 기관별로 여러 담당자가 아이디를 받으실 수 없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입 신청하고 1, 2일 정도에 바로 저희가 승인을 드리니까요. 인증 신청 기간 전에 꼭 홈페이지 가입 먼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증 신청은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이 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신청 누르시면 이 페이지를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꼭 제출해야 되는 내용들은 제출 자료와 신청서입니다. 옆에 이 화살표를 누르시면 업로드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 쪽에 제출해 주시면 되고 결첨 자료들이 있습니다. 자가점검표는 꼭 제출해 주셔야 되는 내용이고 그 외의 내용들은 추가로 업로드 하실 수 있도록 마련해 놨습니다. 제출 자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가 점검표 내에 근거를 명시해 놨는데 각 제출해 주시는 지침이 어디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기재해 주셔야 저희가 평가할 때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주요 개정 사항이 있습니다. 홍보 및 판매 계획서 권고 양식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쓰고 있으신 양식이 있으실 텐데요. 그러니까 이번 설명회부터는 개정된 양식으로 이제 참고 서류를 만들어서 첨부해 드렸습니다. 조금 달라진 게 있다면 직접 판매와 위탁 판매를 좀 구분해서 홍보 및 판매 계획서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직접 판매에 대해서는 홍보 계획을, 그리고 위탁 판매에 대해서는 판매 관리 계획을 기재하도록 계획서가 분리
분리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셔서 적어주시고, 혹시라도 변경된 양식이기 때문에 작성하시다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쪽에 연락 주셔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글로 되어 있는 문서는 좀 정보를 좀 최소화하고 확장성이 좀 높은 엑셀 파일로 관련된 정보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엑셀 파일도 함께 업로드가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도 필수 첨부 서류에 함께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구매 전 상품 설명서, 구매 후 동의 전 상품 설명서 구분할 수 있게 해놨고요. 2차 서비스 추천을 위한 정보 제공 여부가 있으신 경우에는 그 유형이 1, 2, 3 중에 어떤 것인지 표기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 내용 참고하셔서 기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사 항목 목록이 오늘 아침에 변경이 됐습니다. 홈페이지에 인증 항목을 검색을 하시면 중분류를 가나 다군으로 신설을 해놔서 허용된 항목들은 다 분류를 해놨으니까 신청하신 대로 하시면은 분류가 될 것 같고요. 이제 다만 신규 항목의 경우에는 가나다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하셔서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내용이 항목 신청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가군의 경우에는 건강관리와 관련성이 낮은 항목, 건강관리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항목은 나군으로 분류해 놓았고, 건강관리와 관련된 질병유사 항목 다군으로 이제 분류가 되어져 있는데요. 참고하셔서 신규 항목의 경우에만 가나다군을 기재를 해서 저희 쪽에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허용된 190개 검사 항목의 경우에는 드롭박스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본인 기관에서 허용받은 항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190개는 무조건 드롭박스를 통해서 들어와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항목의 경우에는 항목명, 영문명, 정의 반드시 적어주시고, 저희가 지금 시스템이 아직 바뀌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다군 필수는 정의에다가 꼭 적어주시면 저희가 평가할 때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항목명에 질환명 적어주시면 안 되고요. 그 질병 진단 치료 예측 검사로 신고된 항목도 적어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 계속해서 신규 항목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제 진단 지표로 사용되는 내용들도 계속 부적절하다고 안내가 나가고 있습니다. 항목 신청 전에 질병관리청에 신고할 의무는 없고, 저희가 인증을 다 득하고 허용 가능하다고 통보 드린 내용만 질병관리청에 신고하셔서 서비스를 시행하시면 되도록 고시가 개정이 되어져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중복으로 신고하시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항목의 경우에는 등록 버튼을 추가하시면 표준설명서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항목 정의는 표준설명서에서 기재가 가능합니다. 한 행은 RS 한 개만 넣을 수 있거든요. 한 행에다가 RS를 2개, 3개 넣어주시면 에러 처리로 부적절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만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빨간 별표로 되어 있는 것들은 안 적어주시면 뒤로 넘어가지 않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시스템이 약간 불안정하기 때문에 삭제가 좀 잘 안 돼서 아마 좀 당황하실 수 있는데, 행 삭제하실 경우에는 그 행 삭제 버튼을 누르시면 맨 마지막 행부터 이제 삭제가 됩니다. 유의해 주시면 좋겠고, 앞에 있는 행을 삭제하실 경우에는 일단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들어오셔서 신청 구분을 삭제로 다시 돌리신 다음에 그리고 다시 저장을 하셔야 삭제가 됩니다. 목표 유전자 선정 원칙, 그리고 저희 근거 논문 수준 다 항목 신청 가이드라인에 상세하게 마련되어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그 표준 설명서에 들어오시면 SMV 타겟 단일 마커, 다중 마커, 그리고 코딩 시퀀스 영역 기타, 이렇게 시트로 구분해서 각각 구분해서 적으실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SMV 타겟 단일 마커로 신청해 주시고 계시고, 혹시라도 다중 마커로 들어오실 경우에는 그 하나의 논문이나 하나의 그 연구 자료나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마커들을 추가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다중 마커 모델 하나를 맨 끝에 행에다가 첨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요거를 좀 유의해 주시면 좋겠고, 요 다중 마커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받은 경우에만 결과지에 PRS 스코어라던가 그런 내용을 기재하실 수 있으니까 그거를 좀 유의하셔서, 검토를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PRS 방식으로 결과를 산출했다고 기재해 주신 경우는 저희가 다 수정 요청을 드리고 있거든요. 이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노믹 포지션에 대한 내용도 각각 다르게 들어오는데요. 최신 버전으로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한국인 마포값 같은 경우에는 0.01이
필수 기준은 아닙니다. 권장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없는 경우는 0으로 있는 경우에는 DB 값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기적으로 저희가 마푸값과 병원성 결과값은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저희가 다시 좀 정정 요청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 안에서도 이에 대한 내용의 모니터링 방법들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그 근거를 넣는 부분에서 국외 인정 현황, 근거 문헌 정보, 수가 반영 여부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마련해 놨습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 근거 문헌 정보를 기재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기재해 주시면 되고요. 근거 논문의 경우에는 논문 제목, 저널명, 그리고 퍼메드 아이디 있는 경우에 적어 주시고 논문 요약, 그 논문 수준이 있습니다. 논문 수준의 경우에는 그 지와스 논문이 경우인지, 그리고 캔디데이트진 어소시에이션 논문이 경우인지, 그리고 그 외의 연구 결과인지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걸 기관에서 선택해 주시면 그 기준에 따라서 항목이 검토가 되기 때문에 그걸 좀 유의하셔서 만약에 지와스 논문이 아닌데 지와스 논문이라고 선택을 해주시면 이후에 이제 자문 이 검토 과정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나갈 수 있다는 거 염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근거 논문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한 행에 파일이 하나밖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모두 압축하셔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논문 내에 있지 않고 서플리멘터리 테이블에 관련된 뭐 p-value 값들이 나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요약에다 꼭 기재를 하시고 그 내용도 함께 압축해서 하나의 파일로 기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개 이상의 경우에는 저희가 대괄호 표시로 구분하고 있으니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들 모두 작성하시면 제출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제출 후에는 이제 수정이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넣으셔서 저장해 놓으시고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제출하시고 수수료 입금까지 확인을 되면 저희가 이제 인증 신청이 완료됐다고 인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한 자료에 대해서 보안 점검 진행이 됩니다. 30일 안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기간에 보안 자료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관련된 보안 자료 제출은 지금 말씀드린 방법이랑은 동일한데 사용기간 페이지에 넘어오셔서 보안 제출 페이지를 들어오셔서 결과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 보안 제출까지 끝나면 접수가 완료된 다음에 다시 수정하거나 이런 거 요청드리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가하고, 그때 인증을 취소하거나 이러면 저희가 이미 서류 평가 단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그래서 좀 유의하셔서 신청하기 전에 그리고 보안 제출하기 전에 좀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사항들은 가이드라인으로 마련되어 있는 내용들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